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희 오늘도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볼 예정인데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멘토님의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실시간 무료 메시지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중에만 열어두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TV 화면 속에 띄워드리는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지금 화면 속 QR코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뜹니다.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은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답장 통해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에는 샵 3989 이렇게 5글자 적어주시고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3글자 적어서 전송 눌러주신다면 답장 드리고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승세에 동조화되며 코스피 5거래일, 코스닥은 4일 연속 빨간불 마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환율이 9원 가까이 떨어지며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물량을 담아갔습니다.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2% 가까이 오르며 3개월여 만에 2,600포인트 위에서 종가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양도세 관련 소식이 부재하자 오름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860선 되찾기에 성공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이며 미국의 12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2달 연속 올랐고 모기지 금리 하락세에 11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보다 0.8% 증가한 연율 382만 채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뉴욕 증시 간밤에는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1%대 약세 마감했는데요. 오후 3시경부터 급격하게 낙폭을 키우며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10거래일 만에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윤수림 멘토님이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이 얼마나 높은 수익을 안겨다 줬는지까지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알려주신 종목들 중 수익률 가장 높은 10개 종목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 구글의 투자 유치 소식에 상한가 행진이 이어졌고 어제 종가 기준 143% 넘는 수익으로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여전히 48% 넘는 수익으로 이 종목 역시나 한 달여 만에 굉장히 높은 수익을 안겨다 줬었던 종목입니다. 이 외에도 이노시뮬레이션, CS윈드 같은 좀 잔잔한 종목으로도 20% 가까운 수익으로 보유 중이고요. 자, 최근에 알려주셨던 한익스프레스 이번 주 화요일에 소개를 해주시고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로 가면서 어제 종가 기준 25% 가까운 수익으로 보유 중인데요. 이 종목 잠시 후에 리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새로운 밀키트 종목까지 집중하시면서 연말 기분 좋은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 옮겨서 윤수림 멘토님 만나볼게요. 네, 오늘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낮에도 계속 영하권에 머무른다고 하니까
보온에 좀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10일만을 남겨두고 바깥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지만은 저희는 오늘도 수익으로 좀 따뜻한 마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윤수린 멘토님과 기분 좋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 넥타이 색깔이 좀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이 나는데 또 크리스마스 앞두고 마지막 출연이시니까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지만 네, 연휴 보내기 전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분 좋은 인사 한번 전해주세요. 네,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렇게 겨울이 다가왔구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선물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온스테통 윤수린 멘토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힘찬 종목들로 이렇게 전에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도 이런 힘찬 수익들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이 오늘도 산타 할아버지가 저는 선물 같은 밀키트 종목 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종목명 가격 전략 다 짚어주고 계시지만 왜 나는 수익이 안 날까 하시는 분들, 멘토님과 함께 좀 밀착 지도 받으신다면 더욱더 손쉽게 투자하시면서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문자 메시지 혹은 QR코드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자,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전송해 주시면 답장으로 초대해 드리고 있고요. 혹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스캔하시면 직접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님 무료 방송 일정까지 한번 소개해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무료 방송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 유튜브 검색창에 운수대통 윤수림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 맞춰서 검색해서 들어오기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유튜브에 팍스탁 채널명 3글자 검색하신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 놓으신다면 알림 통해서 보다 간편하게 멘토님들의 라이브 방송 일정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도 시황 얘기부터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얘기 열어보면은요. 자, 계속해서 다우와 나스닥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간밤 좀 장 막판에 급격하게 지수가 정말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1.5% 정도 약세가 나왔는데 뭐 이 정도 됐으면 사실은 좀 한 번쯤 조정받을 때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게 좀 다시 약세장으로 완전 하락 반전이 된 걸까 봐 우려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멘토님 우리 2023년 마무리 기분 좋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이 상승 흐름들이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미증시가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한번 분명히 상승의 고점에 분명히 하락의 신호가 나타날 것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있죠. 바로 나이키와 페딕스와 같은 소비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리스크로 번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이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건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뭐 물류라든지 소비재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페딕스나 지금 나이키와 같은 기업들이 이런 악재, 뭐 어찌 보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갈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소 꺾여 나오는 이런 투심이 반영이 되면서 막판에 이렇게 지수가 흘러내렸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조금 위태로운 상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미증시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악재에서도 초매 물량이 이때다 싶어서 이렇게 과도하게 나오는 듯한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어찌 보면 시장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상승, 안심, 이런 분위기로 좀 이어지는 분위기가 계단식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단기적으로 이런 시장의 연말까지는 눈치 보기식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런 초점에 맞춰 너무 시장의 단면적인 모습보다는 이런 일편적인 그런 분위기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끝없이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게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 한 번쯤 나올 때가 됐다라는 예상은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은 저희가 좀 성탄절을 앞두고 지수 조금씩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의하면서 투자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그럼 멘토님이 이미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까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도 저희는 수익률표 보면서 멘토님께서 얼마나 크리스마스 선물을 일찍 주셨는지 거의 뭐 올 한 해 내내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수익으로 채워주셨는데 또 자세히 살펴볼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멘토님 저희 보면은 이번 주 화요일, 지난주 목요일 거의 그냥 나올 때마다 높은 상승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 화요일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방송 중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7,200원까지 상승이 나왔었어요. 6,820원 시가 편입이었는데 네.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갔었죠. 네. 자, 이 종목도 불주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리뷰 얘기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할까요? 네, 뭐 한익스프레스, 뭐 요즘 밀키트 방송이 나올 때마다 장 시작 전 항상 이렇게 한 종목만 네. 이렇게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들이 비교적 탄력성이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네, 우리가 한익스프레스를 공략을 한번 해볼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밀키트 방송에서 우수대통 멘토들이 이렇게 종목을 선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불주사로 바로 이야기를 드렸었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이 물류 대란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포함이 됐던 내용들이 뭐 지금 한익스프레스의 주가에 바람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가장 큰 핵심 이 한익스프레스의 상승을 예고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 불주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게 되시면 바로 이 12월 18일 월요일 이 불주사 캔들이 바로 이 상승의 신호탄을 나타내는 그런 캔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바로 이 뭐 불주사 모양의 캔들 이걸 떠나서 바로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에는 이 종목의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이 다 담겨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한 번 더 조금 머리는 아프지만 우리가 조금만 계산을 쉽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익스프레스의 시가총액은 850억 정도 규모로 추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날 나타났던 거래량은 1,300만 주. 1,300만 주. 네. 그리고 이 거래대금이 이 한익스프레스의 거래대금과 이렇게 한번 추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1,300만 주 곱하기 뭐 6,000원 정도 이렇게 거래대금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한 800억 정도의 금액이 이렇게 추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만큼이 하루 만에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가총액만큼의 자금이 하루 이틀 만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네. 단 하루 만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바로 이 쉽게 자금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너무 티가 나지 않습니까? 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물량을 담은 주체들도 사실 이 800억 시가총액만큼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건 개인들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캔들과 차트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이후 이 거래량과 이 거래대금이 몰렸는데도 이 종목이 네. 상승 흐름이 여기까지밖에 가져가지 못하고 그리고 분명 이 윗꼬리 구간이 달렸다. 이 윗꼬리 구간을 이렇게 소화하고 갔다라는 건 분명 이 고점에서 또 누군가는 팔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게 주사바늘에 남아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이후 물량이 들어왔고 이 일부 물량들은 우리 뭐 개인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일부 이전부터 물량을 이렇게 쥐고 있던 그런 저점 매수 물량이라든지 혹은 이전 고점까지 뭐 이렇게 물량을 쥐고 있었던 이전 고점 뭐 매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날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7,130원 구간을 이렇게 터치를 하긴 했지만 여기서 도체 형태의 캔들을 그리고 물량들을 조금 더 소화를 해줬을 경우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이 들어왔던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바로 이렇게 전일 상한가까지 이렇게 도달을 해버리면서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죠. 뭐 사실 이
뭐 한익스프레스라는 종목이 네.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부터 바로 이거래일 만에 이렇게 상한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이렇게 인상 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뭐 제가 노란톡방 내에서도 이런 대응 전략들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방에 이렇게 입장해 주시는 분들은 뭐 세부적인 대응 전략이라든지 뭐 한익스프레스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과 거래대금, 뭐 시가총액 이런 내용들도 함께 이야기를 드렸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불주사 캔들, 이런 불주사 종목들, 또 오늘의 불주사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셔가지고 불주사 핵심 캔들에 대한 이런 비법들도 한번 이렇게 전수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익스프레스 이번 주 화요일 밀키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시고 정말로 익스프레스하게 이틀 만에 지금 30% 수익을 채웠습니다. 멘토님이 짚어주시고 그 다음날 상한가로 바로 직행이 나오면서 이 종목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챙긴 종목이었는데요. 추가적인 전략은 이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더욱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한 종목씩 들고 오시면서 그 종목들이 이렇게 잘 가니까 저희가 리뷰 짚어볼 종목이 너무나 많은데요. 지난주 목요일 일주일 전에는 코리아 서킷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방송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 중에 15분 만에 그냥 1차 목표가 도달을 해버리고 당일 뭐 한 20분 조금 넘는 시간 만에 15% 수익을 채웠어요. 뭐 네. 화요일에도 추가적인 전략 한번 도와주셨지만 그 고점 자리 잘 지켜가고 있던데 다시 한번 코리아 서킷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코리아 서킷 또한 뭐 방송 중에 이렇게 15분 만에 거의 네. 목표가를 도달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코리아 서킷도 결국에는 이 핵심 공략 관점은 전부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리아 서킷 지난번 일주일 전이죠. 정확하게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코리아 서킷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불주사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코리아 서킷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순간이 바로 이 지난주 이 목요일 밀키트 방송 때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멘토님 화목 일주일에 2번 나오시면서 이렇게 최근에 알려주신 종목들 수익률 보면은 진짜 놀랍습니다. 네, 뭐 이 자리에서 뭐 항상 이렇게 한 종목만 핵심적으로 공략을 하고 그러니까요. 항상 패턴에 맞는 이 불주사 캔들에 어긋나는 뭐 그런 네. 종목들은 사실 선별해 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종목들의 수익률이라든지 뭐 적중률이라든지 목표가 도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뭐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 저런 종목들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 그냥 뭐 수익이 났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지만 근거가 다 있습니다. 네, 증거가 다 있고 밀키트 방송은 적어도 종목들을 이야기 드릴 때 이 장시작 전에 네. 모두가 다 이 레이스를 준비 시작하기 전에 그쵸. 이 종목들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절대 거짓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뭐 이 코리아 서킷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누구보다 빠르게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을 선점한 이런 멘토도 없다라는 걸 분명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 초기 상승의 이 관점에는 바로 불주사가 함께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뭐 앞으로 추가적인 이 코리아 서킷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코리아 서킷과 앞으로 추후 대응, 이 코리아 서킷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이렇게 운수 대통령 유수리 멘토가 함께 한다라고 하면 네. 불주사 캔들의 기법과 강의와 함께 이렇게 코리아 서킷도 함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 톡방 QR 아래 하단에 네. 이렇게 위치에 있다 보니까 지금 입장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렌즈 갖다 대주시기 바라면서 여기 이렇게 스캔을 한번 이렇게 쭉 해주시면 이렇게 입장이 가능하시다 보니까 자, 빨리빨리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코리아 서킷 그 당시 소개해 주셨던 모멘텀이 CXL 최근 반도체 이제 HBM을 넘어서서 차세대 기술을 보유한 CXL 관련 종목으로 이 회로 기판 관련주인 코리아 서킷 소개해 주셨는데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멘토님이 알려주신 이 종목들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불주사 방송에서 정말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주고 계신데 나도
그 불주사 맞은 종목들 내가 한번 찾아보고 싶다, 혹은 이 종목들 이렇게 아침에 멘토님이 다 알려주시지만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 멘토님과 하루 종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한 공간 저희 방송 중에만 열어두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 2가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받는 번호에는 샵 3989라고 5글자 지금 하단에 자막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적어주시고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밀키트 종목들의 장중 레시피 윤수리 멘토님과 함께 조리해 보실 수 있고요. 혹은 계속해서 더 편한 방법 QR코드 스캔하시고 직접 입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 네모난 QR코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 뜨니까요.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멘토님 이렇게 라이브 방송 진행하는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죠. 유튜브로 건너오시면 되는데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에 유튜브에 운수대통 윤수림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무료 방송에서 더욱더 좀 멘토님과 진솔하고 가까이서 얘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간편하게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팍스탁 채널명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 또 다른 이 팍스탁 멘토님들의 라이브 방송 일정 손쉽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미리 눌러 놓으시고 멘토님 라이브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또 오늘의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가져오신 종목도 멘토님이 여름에 한번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계절이 지금 정반대가 되었어요. 이 종목을 지켜볼 만한 모멘텀 다시 한번 돌아온 것 같은데, 자, 디알텍 지난 8월에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 종목이 우리 한익스프레스처럼 멘토님 소개해주신 다음 날 상한가를 가면서 이틀 만에 50% 수익을 채웠던 종목입니다. 네. 그 당시 뭐 엑스레이 디텍터, 헬스케어 쪽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디알텍 날씨가 추워졌는데 지켜볼 만한 모멘텀이 생겼을까요? 네, 뭐 디알텍이라고 하면 이 이전에 8월달 네. 제가 이 여름 때 사실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과 연계가 되어 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반영이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이 내용들이 과거 이전에 제가 디알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의료기기 그리고 이 앞으로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디알텍이 이 해외 중심으로 이렇게 다 잡아먹을 수가 있는 그런 가이던스를 표출을 했다. 기억이 나요. 네, 그런 부분들에 뭐 최소 2천억이 넘는 이익을 낼 수 있는 제품들 개당 이 기술력 하나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렸을 때 뭐 하나당 500억 이상 이렇게 매출을 낼 수 있는 제품들의 라인업이 최소 4개 정도는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력을 믿고 이렇게 따라오라. 네. 이런 형태로 디알텍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8월달 이렇게 디알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디알텍이 5,000원의 주가에서 대략적으로 7,000원 이상 구간까지 이렇게 5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게 과거 이전의 상승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났던 디알텍이라는 기업이 오늘은 과연 어떤 이슈로 이렇게 돌아왔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과거 이전에 500억의 최소 500억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제품 라인업 4개 중에 하나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네. 진출을 한다. 그 내용에 대한 실마리는 제가 오늘 이 디알텍의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일 나왔던 이슈입니다. 전일 나왔던 디알텍이 불주사 캔들을 그려 나오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 분위기와 이런 긍정적인 기류를 띠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 가장 핵심은 이 디알텍이라는 이 기업의 이 수술용 이 의료기기 C암이라는 이렇게 발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C암이라는 이 엑스트론의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네. 일단은 암이면은 저희 팔이잖아요. 네. 팔과 C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 화면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시면 이 C암이라는 이 기기가 이 제품들이 뭐 사실 굉장히 이 그림처럼 이 사진처럼 C 형태로 그렇네요. 이렇게 생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팔 이렇게 팔을 이 C자 형태로 생긴 팔이다 이런 의미로 굉장히 이렇게 모양을
보고 그대로 직역을 한 이렇게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직관적인데 네. 어떤 일을 하는 기기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방사선 수술 의료기기 이런 제품들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의사들도 그렇고 의료진들도 그렇고 이렇게 환자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방사선의 피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네. 근데 이 DR텍이라는 기업이 사실 이 디텍터라는 사업을 꾸준하게 영위를 하면서 사실 이 방사선이라든지 화학 물질들을 이렇게 검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C암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기존 이런 방사선, 이런 엑스레이, 이런 물질들 중에서도 이런 제품들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타사 제품들이 이제 100% 정도의 이런 방사선 함유량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도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DR텍의 C암 같은 경우는 20%밖에 5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확 줄인 네. 그런 제품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 의료 기기 내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 보면은 이 뭐 방사선 의료기기 그리고 방사선 이런 뭐 치료 이런 부분에 노출이 된 이런 의료진들도 사실 방사선 피폭에 대한 부분들에 가장 크게 수명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의료진들 또한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사실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병원에서 뭐 그리고 각종 이런 의료기기 이런 뭐 지금 현재 이런 뭐 전방에 이렇게 나서 있는 그런 의료진들도 네. 이런 부분들의 가장 큰 이런 리스크로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DR텍 같은 경우에 이 C암이라는 제품으로 그 부분들을 완전히 잡아냈고 이제 해외 시장 공략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는 사실 뭐 가끔씩 다쳐서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나 이런 촬영을 하는 일들이 조금 가끔씩 드문 일이지만은 하루 종일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우려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선 노출량을 5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혁신적인 기기인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 뭐 해외 매출에 대한 얘기까지, 해외 수출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전 세계에서 이 DR텍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서 DR텍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애초에 이 DR텍이라는 기업이 국내에서 굉장히 좀 생소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거 좀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이렇게 미국 그리고 유럽 네. 이런 글로벌한 수출에 비중을 가장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DR텍의 핵심적이고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나 봐요. 그렇죠. 이 해외에서 가장 크게 이 DR텍의 기술력이 부각을 받고 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뭐 기존의 이 DR텍의 사업들과 이런 제품들을 연결했을 때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안성현 DR텍 대표가 500억의 이익을 낸 제품들이 최소 4개 이상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DR텍이라는 기업이 매출액이 뭐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한 500억에서 800억 정도 이렇게 네. 매년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향후에는 2,500억까지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죠. 정말 전반적으로 사업이 자체적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500억의 이익을 낼 제품이 최소 4개 중 하나가 이렇게 C암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객사에게 세일즈가 진행이 되고 있고 테스트까지 거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부분들은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DR텍이라는 기업의 성장성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네. 이슈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뭐 최소 4개라고 하신다면은 그 이상이 있다는 뜻이고 이런 좀 표현이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이 DR텍의 C암 얘기를 들어봤는데 또 네. 다른 기기들 나머지 뭐 3개 이상은 어떤 제품들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 DR텍의 사실 나머지 제품들도 네.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뭐 우리가 이 DR텍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생소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로 뭐 의료기기 중에서도 뭐 이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지만 이 DR텍이라는 기업은 의료기기 내에서도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이런 디텍터 영상 진단 솔루션 이런 시스템 이런 제품들을 영위를 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수술에 그리고 우리가 진단에 보조가 되는 이런 제품들 이런 기술력을 영위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디텍터와 영상 진단 솔루션 그리고 뭐 시스템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텍터라고 하면 우리가 이 방사선 물질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스캔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디텍터라고 하고 뭐 영상 진단 솔루션이라고 하면 이전에 뭐 루닛과 같은 그리고 뭐 JLK와 같은 그런 의료 AI 기업들과도 이렇게 접목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의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이런 제품들을 아예 의료기기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 전 세계 이렇게 글로벌하게 이렇게 수출과 이렇게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DR텍의 매출의 비중 중에서 80%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향후 성장성도 충분히 뚜렷하다. 그리고 지금 이미 뭐 시아미라는 제품들도 이런 라인업과 제품들을 통해 또 하나의 새롭게 기술을 구현한 부분들과 동시에 이 시아미라는 제품도 계속해서 이런 유럽이라든지 이런 미국이라든지 이런 글로벌한 시장으로 계속해서 이런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시연이라든지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기업 자체적인 성장성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굉장히 호평처럼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정말 단기적으로 봐도 좋고 조금 길게 우리가 정말 성장성의 관점으로 접근해 봐도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DR텍이라는 기업 지난번에도 한번 동일한 내용으로 한번 가져왔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이런 흐름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DR텍 이렇게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윤수림 멘토님이 소개해주신 밀키트 종목은 DR텍이었습니다. 지난 8월 22일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그쭉해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다가 9월 12일 최고가 7,590원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84%의 수익을 안겨다 준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 계속 꾸준한 모멘텀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C암, 알파벳 C자 모양의 팔 모양을 가진 방사선 영상 장비가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보다 멘토님이 오늘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이유에는 또 차트상 숨은 비밀을 발견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오늘 12월 21일 목요일 시장 점검 간략하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1분 30초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양지수 우선은 간밤 하락 마감한 미증시 따라서 우리 시장도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7% 내림세 보여주면서 2,597포인트, 다시 한번 2,600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0.8% 가까운 내림세 보이면서 856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모두 외국인이 매도 우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개인과 기관은 소폭 100억 원 미만의 사자세로 오늘 시장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 상승 테마까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간 가장 강한 상승 보이고 있는 테마는 해운주들의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홍해에서 예멘 반군이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도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 시장 해운주들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흥하해운이 6% 넘는 강세로 출발하면서 2,75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페노션과 HMM, 대한해운 같은 종목들도 모조리 빨간불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니아가 제스키 테마 보시면 위니아가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대유에이텍이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대유그룹주들 무상 감자 결정 소식도 나왔고 유상증자 결정을 하면서 좀 이 기업 회생에 대한 의지가 돋보이고 있는데 오늘 장 위니아가 상한가 진입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목요일 시장 우선은 우리 시장도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멘토님이 이렇게 자랑하시는 DR텍의 차트상 흐름은 잠시 후에 다크호스 기법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은 오늘 좀 미국장을 따라서 조정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는 오늘 이 와중에도 개별 종목 하나 잘 골라 잡으시면 또 수익으로 따끈따끈한 하루 채우실 수가 있겠죠. 오늘 멘토님이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 DR텍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장에서 DR텍도 지수 따라서 약간 조정받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4,3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멘토님 요즘 차트 얘기로 넘어오시면 많은 분들 가장 궁금하신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불주사를 맞았나요? 아닌가요?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기술적 분석 내용 자세히 차트 설명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DR텍의 이 기술적 분석, 우리가 가격 대응 전략은 어디로 잡아보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DR텍의 차트입니다. 자, DR텍의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과거 이전에 8월 달이었죠. 제가 이 DR텍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드렸던 8월 달 시장부터 한 번에 상승 흐름을 거쳤다. 다시 한 번 더 일부 조정의 흐름을 다시 한번 겪고 다시 원래 자리로 이전에 상승 흐름이 나타났던 자리로 한 번 더 이렇게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이 상승 구간에서 뭐 이전에 AI 그리고 의료기기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일부 과열이 됐다. 이런 분위기에 이 DR텍의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일부 차익 실험 물량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안착해주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오히려 DR텍은 안정화가 된 다음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DR텍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뭐 이전에 이 시장이 한 번 더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단 한 번도 이 하단선 구간 단 한 번도 이 하단선 구간을 돌파를 했던 적이 없었던 DR텍의 주가의 흐름이 다시 한번 전일을 기점으로 이렇게 상승 캔들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61선 자리에서 이 하단선 자리에서도 이렇게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일 이 DR텍의 상승 흐름은 상당히 반갑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일 이 상승 캔들이 바로 이 불주사 캔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R텍의 이 캔들은 누가 봐도 불주사 캔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뭐 여기에 담긴 이 우리가 불주사 캔들을 바라볼 때 가장 핵심은 이 종목에 얼마만큼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몰렸느냐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거래량은 2,200만 주 그리고 거래대금은 대략적으로 한 800억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 절대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뭐 이 정도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25%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중요한 건 여기서 그래서 그 물량들이 들어왔고 남길 수 없는 흔적을 이렇게 누가 봐도 뚜렷하게 남겨놨다 보니 오늘 이 불주사 캔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자, 바로 이 DR텍의 대응 전략은 우리가 널널하게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 4,450원 구간부터 시작해 현재 4,300원 구간까지는 널널하게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현재 단기적으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4,200원대 구간까지는 충분히 지지를 해줄 수가 있을 것이다. 이 4,000원대 구간이 이탈을 했을 때는 3,800원 구간까지도 이렇게 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럼 우리가 1차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어디로 한번 잡고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1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630원 구간 우리가 이 캔들의 윗꼬리 구간을 우리가 4,630원 구간을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럼 2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보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윗꼬리 최상단 구간에 이렇게 상승 돌파 구간이 4,800원 구간을 우리가 2차 목표가로 잡고 설정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DR텍은 전체적으로 이런 캔들의 분위기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덩치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1, 2차 목표가 그리고 뭐 손절가 그리고 이런 데드라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이 DR텍이라는 기업이 너무 흥미롭고 굉장히 좋은 기업인 건 알겠지만 나는 혼자 이 DR텍이라는 기업을 홀로 맞서 싸우기 굉장히 두렵습니다. 해주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운수대통 윤수리 멘토와 이렇게 함께 있으실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들 QR 스캔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입장해 주시면 운수대통 윤수리 멘토가 함께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 디알텍의 자세한 가격 분석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어제 역시나 따끔한 불주사 주사바늘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디알텍 여름에 멘토님이 알려주셨던 그 자리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다시 한번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1차 목표 라인은 어제 캔들 윗꼬리인 4,630원 넘어선다면 4,800원 선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멘토님이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 최근에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수익권에 이제 도달을 하고 다음날 상한가 직행하는 종목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멘토님 알려주신 목표가 넘어서 더 큰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종료 전에 QR코드나 문자 메시지 활용하셔서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한 얘기 나눠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 저희 또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까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우선 하림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 HMM 인수설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상한가였는데 오늘 장에서도 현재 27% 정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멘토님 뭐 보니까 하림이라든지 하림지주, HMM까지도 주가 흐름 너무나 좋은 상황인데 이 페노션은 또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이슈가 너무나 좋긴 한데 만약에 좀 관심 있거나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끌고 가봐도 될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는 정리해야 될지 전략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뭐 하림이라는 종목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은 사실 분할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하림이라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이 HMM 인수전에 이렇게 뛰어들면서 굉장히 이렇게 덩치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하림이라는 종목이 기업의 가치와 어느 정도 재계설 순위까지도 이렇게 올라오는 10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상당히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뭐 조선 이런 업황이라든지 해운 업황이라든지 과거 이전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시작해서 뭐 조선 업황을 대한민국에서 쭉 한번 바라봤을 때 네. 과연 이 해운주들 그리고 이 해운 물류 사업에 이렇게 진출을 하는 게 과연 이 하림이라는 기업에 정말로 100% 호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뭐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이 하림의 덩치가 커지는 상황인 거 분명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해운과 조선이라는 사업이 과거 이전의 코스피 2015년 시장부터 시작해서 2017년 시장에는 굉장히 골칫덩어리였던 산업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팬데믹 이후로부터는 지금 하나의 이 물동량과 전 세계 이렇게 글로벌한 이런 유통 과정들이 이렇게 물류 사업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한번 자리를 확대를 하고 분명히 좋은 사업처럼 보여지는 거 맞지만 분명 이 구간 내에서 이 하림이란 기업 그리고 HMM 그리고 이런 해운 업황, 조선 업황이 다시 한 번 더 사이클이 줄어드는 국면으로 갔을 때 그때는 적자가 이제 배로 눈덩이로 불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이렇게 상승 이후 고점이 어느 정도 꺾여 나오는 이런 캔들을 형성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 구간 내에서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분할로 대응해 보면서 한번 이렇게 조심스러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 신규 진입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유자들의 영역 내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장 이제 하림 그리고 이 HMM 인수설을 통해서 관련 주들의 전반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보유자들의 영역이고 또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분할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좀 관심이 있는 테마, 어제장에서 사실 이 토스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뭐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마치기도 했었고요. 또 이 토스뱅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역시나 오늘 장에서도 이월드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 토스뱅크 상장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문가님,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날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대체적으로 IPO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현재 상황에서는 이월드가 이렇게 대장주의 흐름으로 상승 흐름을 잡아주는 모습이지만 이 이월드라는 종목이 지금 상승 흐름이 아주 많이 꺾여 나온다. 현재 구간에서 상승 분위기가 고점에서 다소 꺾여 나온다라는 분위기로 반응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관련주들도 이렇게 하락 분위기와 이 갭 상승을 나타냈던 현재 오늘 장 초반 이 분위기까지도 한번 이렇게 메꾸고 이렇게 갭 하락 분위기로 이 갭을 다시 한번 더 메꾸러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 네. 이 부분들, 상승 부분들이 전부 다 음봉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이런 흐름들보단 사실 이 이월드라는 종목들보다 사실 부대장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종목에 한 번 더 집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개인적으로 한국전자인증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네, 한국전자인증도 우리가 한번 흐름을 살펴봤을 때 이전에 정확히 전일이었죠. 네. 불주사 캔들이 이렇게 나타내면서 일부 윗꼬리와 하단에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거래량을 써내리면서 한번 상승 흐름을 이렇게 이끌어냈었는데 그렇네요. 오늘도 이 자리를 지켜주고 어찌 보면 이월드라는 종목이 상승 탄력을 조금 더 이어갔을 경우 상한가로 혹은 뭐 이렇게 상승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한 번 더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한 번 더 5,500원, 5,750원 구간까지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따라가기 흐름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금일 갭상승으로 좀 반영이 됐던 구간들도 이렇게 짧게 손절가로 잡아보시면서 어찌 보면 이런 분위기의 수혜를 같이 받아갈 수 있는 섹터적인 부분들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이런 흐름도 함께 동반이 되는 분위기 속에서 차라리 이 종목들을 조금 더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월드 그리고 토스뱅크 상장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정말 강한 갭을 띄우고 출발해 버렸는데 이 종목보다는 어제 또 21% 정도 마찬가지 급등세가 나왔었지만 오늘 이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는 한국전자인증 저희가 조금 더 후발주자로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님 하나 정도 짧게 살펴보고 가자면은요. 어제장에서 좀 자동차 관련주들 최근에 또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멘토님 미리 잡아주셨던 종목 중에 저희 현대오토에버 이 종목으로 좀 빠른 시간 내에 또 대형주로 수익 채워가신 분들 많으신데 현대오토에버 어제도 흐름이 좋았었고 오늘 장에서도 7% 넘는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만약에 추가적인 전략 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여기서 뭐 현대차들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들의 이런 뭐 행보들이 최근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 CES에서 이 현대차라는 기업에서 이제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이런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사업들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이렇게 진출하는 모습들과 동시에 그리고 이 현대차라는 기업이 지금 내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렇죠. 내년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현대차라는 기업이 내년을 준비하는 이런 IPO 발표회 공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생각보다 이 전기차라는 이 섹터의 산업의 진출의 의사보다는 사실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밸런스를 맞추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대차가 만약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뭐 전동화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앞으로 더 부각이 되겠죠. 네,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현대오토에버 지금 뭐 기아차도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겠다. 네. 이런 관점에서 한 번 더 관련된 그 계열사들도 이 그룹주들도 뭐 한번 상승 분위기가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기아차도 움직이는 마당에 현대오토에버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이전 고점 구간까지는 한 번 더 저항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들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구간별로 앞자리가 조금씩 바뀌어 나오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뭐 단기적으로 21,000원 구간 그리고 단기적으로 19만 원대 구간 내에서 지금 자리를 어떻게 잡아주는지가 사실 큰 여부라고 할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 19만 원대 구간에서 일부 저항이 나왔던 흐름들도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자리를 안착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현대오토에버까지 이렇게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 특징주들 마지막으로 현대오토웨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동차 쪽 좋은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만큼 현대오토웨버 19만 원짜리 잘 다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의 밀키트 종목 정리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이 또 오늘 따끈따끈하게 포장을 해주셨던 밀키트 종목명은 DR텍이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 관련 종목이죠. 자,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 꼭 따뜻하게 껴입고 외출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진짜 주식 백강호 멘토님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